제주도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현성 기자. 네. 지금 현재 제주도에 태풍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네, 태풍 흰남노 현재 서귀포 남쪽 140km 부근 해상으로 바짝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태풍 중심과의 거리를 좀 보면 제주도가 170km고요. 부산 440km니까 매우 가까워졌다는 걸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우 강한 세력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시속 35km로 비교적 빨라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47m의 초강풍을 머금고 있는데요. 예. 흰남노는 앞으로 북동진을 하면서 정오를 전후로 해서 제주도에 접근을 하겠고요.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경남 남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8시 무렵 포항을 거쳐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시만요. 속보를 잠깐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현재 그 전 속보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속 35km로 접근하고 네. 지금 서귀포 남쪽 약 140km 해상에서 제속도 내면서 지금 흰남노가 상륙, 북상 중이고 또 다른 속보를 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소 속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좀 더 원래 좀 느린 태풍으로 알려졌었는데 흰남노가 한반도로 접근 중이다. 중심 기압은 뭐 94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7m. 저대로 북상하면 안 될 텐데.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중이다. 바람 말고 비 얘기예요, 조 기자. 네. 저기 지금 속보에도 나오는데 제주도가 지금 뭐 일부 지역은 400mm 넘게 내린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비가 600mm까지 내릴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네,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100에서 250mm인데 그중에 이제 산간이라든지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산간 경우에는 6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데 이미 사실 많은 비가 내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은 1000mm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더욱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0mm. 지금 그 제주 현지에 뭐 제주도는 뭐 오영훈 지사가 웬만한 외출을 자제하고 모든 등하교 자영업자분들도 좀 영업을 접어달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예상 경로가 한번 그래픽으로 준비가 돼 있나요? 김태욱 기자. 네. 앞서 제가 리포트를 소개하기 전에 12시간 정도가 최대 고비다. 그러면 정확히 지금 저 예상 경로가 나옵니다만 오늘 밤 사이 특히 내일 아침 새벽까지 제주도부터 경상남도 주민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지금 위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신 것처럼 태풍이 가장 가까이에 접근하는 시간으로 일단 먼저 살펴보면 제주도는 자정 전후, 그러니까 이제 한 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접근하는 그 순간이요. 그리고 경남 해안은 내일 새벽 5시에서 6시 정도거든요. 앞서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듯이 이 흰남노,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중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 또 많은 비, 높은 파도까지 덮치기 때문에 정말 안전에 유의를 해야 하고 제발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속보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제주, 경남 말고 이 수도권 중부지방인 것 같은데 포천 영평교 지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전에 속보를 제가 잠시 봤었는데 잠수교도 한강 수위가 5.7m, 그러니까 보행금지 수준을 넘었고 지금 이곳 광화문 스튜디오 주변 인근 서울 도심도 제법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최대 고비 만나봤는데요. 맹소영 대표님. 앞서 저희가 그 이장님 전화 연결했을 때 본인이 58살인데 매미 이후에 이런 태풍 처음 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1950년대 사라와 2000년대 초반 매미와 좀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데 흰남노가 더 세면 쐈지 못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이번 흰남노 태풍은 중심 기압이 920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강도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2003년에 발생한 매미의 경우에는 910헥토파스칼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강도를 비교할 때는 우리나라를 진입하는 시점의 세기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태풍을 보통 비교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태풍들이 진입할 때의 강도,
이번 흰남노 태풍은 빠져나갈 때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인명피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와 하루에 870mm 이상의 비와 5조, 4조억 원의 재산 피해가 냈던 그 태풍들은 진입할 때 보통 속도가 950에서 955, 그리고 최대 풍속도 40이 채 되지 않은 태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예. 내일 오전 9시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때도 여전히 강한 강도, 955헥토파스칼의 중심에서 부는 바람이 초속 40m 정도의 강풍이라고 보시면 이번 태풍이 얼마나 강한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0mm가 최대 있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제주도는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 흰남노가 얼마나 강한 태풍인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이유야 하늘이 하는 거니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두 개의 태풍이 맹 대표님 합쳐진 거 아닌지, 왜 갑자기 북위 30도 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강해진 건지 이것도 꼭 저희가 한번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첫 번째는 왜 태풍이 강하게 발생을 했는지, 기상청에서 1959년 이후에 가장 센 태풍 상위 10위권의 태풍을 살펴보니까 그중에서 시간당 강수량의 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이 7개나 됐고요. 그리고 그 10개 중에 5개가 강풍의 피해도 가장 컸던 태풍이 바로 가을 태풍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태풍이 오기 전에 날씨가 굉장히 선선했었거든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6도대로 떨어지기도 했었었는데 8월 말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지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서 대륙의 중심을 둔 차고 건조한 공기가 확장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8월 중순부터는 가을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바다 상황은 다릅니다. 바다는 9월 달에 태양의 고도각이 바다의 해수 온도를 가장 높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한여름의 바다는 9월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예.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의 또 특징이 뭐냐면 예. 보통 태풍은 열대 해양, 남북위로 한 5도에서 15, 북위 5도에서 15도 정도 부근에서 보통 만들어지는데요. 이번 태풍은 북위 25도 이하 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가을 태풍이면서도 이렇게 일본 남쪽 해상에서 강한 태풍이 만들어진 것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는 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작물의 재배지가 북상하는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는 태풍의 북상의 시작점도 북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좀 더 가까운 부근에 태풍이 만들어지고 예. 또 한반도 주변에 평년보다 1, 2도 정도 높은 상태가 유지된 해수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막강한 세력의 힘을 키우고 한반도로 북상을 했기 때문에 좀 과거와는 다른 기록적인 비, 바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맹 대표님 말씀은 지금 이게 앞으로 물론 흰남노부터 잘 넘겨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슈퍼 태풍 같은 초강력 태풍들이 갑자기 커질 수 있고, 지금 흰남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반경이 400km 정도 되니까 한반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곳도 없고, 이거 가을 태풍도 있고 앞으로도 좀 많이 걱정이 좀 되네요. 물론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최근에는 뭐 폭우라든지 폭염이라든지 극단적인 날씨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 걸로는 기후 변화에 대해 원인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라고 해서 해마다 각각 그 해에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어느 해에는 30개가 넘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예. 어떤 해에는 15개도 미치지 못하는, 보통 1년에 한 25개 정도 태풍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패턴을 규칙적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태풍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뭐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도 또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태풍을 지구온난화로서 단순하게 설명하기에는 향후에 어떤 연구들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열대 해상에서 굉장히 강한 열과 그 바다로 공급되는 수증기가 알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게 발달하는데 이런 조건이 훨씬 더 많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만나봤고 속보로도 전해드렸다시피 속도가 조금 빨라졌고, 그러니까 원래 자정 즈음에 제주도의 인근에 도착할 것으로 보였던 흰남노, 그것보다 좀 더 이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시에 그러면 경상남도 혹은 뭐 통영, 부산, 포항도 좀 더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는데, 김태욱 기자, 흰남노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일반 우리 같은 그 시민들 혹은 대비하는 이 재난 당국에도 어려운 안 좋은 요소들 다 갖추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흰남노 참 특이한 태풍인데요. 안 좋은 요소 제가 3가지만 먼저 뽑아보면 예. 위력, 그리고 속도,
그리고 만조입니다. 먼저 위력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태풍의 눈이 보일 텐데요. 이 태풍의 눈이 좌우로 많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우리나라로 북진했을 때의 영상인데요. 이 태풍이 눈이 좌우로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몸집을 키운다, 세력을 키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영향을 주는 반경도 넓어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요소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속도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도가 계속 천천히 이동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천천히 이동하는 만큼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몸집을 키웠다는 점,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게 지금 조금 빨리 도달하고 있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매미랑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시속 한 10km 정도는 더 느리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건 빠르지만 빠져나가는 거는 사실 좀 천천히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피해 지역이 넓어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요소고요. 마지막 만조입니다. 거제와 부산의 경우 만조 시간이 내일 오전 4시 반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때 이 만조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 파도가 치는 높이가 최대 한 15m까지 덮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흰남노 잘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저희가 흰남노를 지난주부터 언론도 그렇고 재난당국, 정부 당국도 비교적 잘 대비를 해서 아직까지 인명피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강한 비바람, 가장 태풍이 근접한 제주도에는 1000여 가구 가까이 정전사고가 좀 발생했고요. 800가구가 넘는 정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있나요? 이게 가로수가 넘어져서 차량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해안도로는 이미 어느 정도 통제가 됐고, 저렇게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일이 지금부터 있고, 가로수 정전사고만 있습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조현성 기자, 앞서 네. 속보로 잠깐 지나갔던 부분이 바로 이 제주도 바람인데, 네. 앞서 바람 관련 속보부터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그 40m, 초속 40m까지도 그 태풍 주변에는 분다. 근데 지금은 전국적으로는 25m의 강풍이 불고, 이게 지금 제주 삼각산은 34.5m, 다 초속입니다. 전남 신안 가거도도 32.6m. 물론 직접적인 내륙이 아니더라도 지금 네. 제주도 포함해서 바람이 세다. 이게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느낌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취재 기자가 이 풍속의 각 강도에 따라서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실험을 하고 왔거든요. 이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강풍의 강도에 따라 한번 봤습니다. 먼저 20m, 초속 20m인데 그래도 우산을 가지고는 있죠. 예. 바람을 좀 맞닥뜨리면서, 하지만 걸음을 걷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겪을 정도고요. 30m로 넘어가니까 우산이 뒤집어지고, 사실상 이 우산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만큼 모든 비를 몸으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상황이 네. 저거보다 더 불면 더 불었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50m 가까이 불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50m까지 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시속으로 치면은 180km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자동차를 타고 이제 속도 180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 그 바람을 그대로 맞닥뜨린다고 상상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거다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초속 50m, 이 사람은 물론이고요. 콘크리트 건물이 흔들리고 큰 바위가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요. 달리는 기차가 탈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강력한 위력입니다. 지금 바람과 비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근데 맹성 대표님, 지금 왜 제가 밤사이 그리고 12시간이 고비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람과 비 말고도 특히 이 통영 같은 남해안 지방에는 만조 시간대가 겹치면 또 해일 피해까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폭풍 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만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이 가장 차 있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초속 50m의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거의 이 바닷물을
들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 해안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대비가 다 미리 되어 있지만 특히 저지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대피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폭풍 해일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지금 초비상 상황은 분명해 보이는데 세 분한테 이제 바람, 비 그리고 지금 현재 태풍의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졌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쯤인지 하나하나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김태욱 기자, 네. 그 태풍이 뭐 내일 오전에 한반도로 다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워낙 태풍이 컸기 때문에 비구름은 남아 있을 텐데 언제까지 얼마만큼 비가 더 한반도에 내릴 걸 보입니까? 네. 일단 계속해서 이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지금 최근에 나온 통보문을 좀 살펴보면 예. 제주도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아주 강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시간당 5에서 20mm의 강한 비와 최대 순간 풍속 25m/s, 초속 25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이다라고 이제 통보문이 나왔습니다. 예. 이것만 예상을 하더라도 지금 뭐 많이 내리는 곳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곳은 너무나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누적 강수량 현황도 살펴보면 지금 8시까지 통계된 자료를 보면 예. 제주에서 700m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강수가 어느 정도로 쌓일 것인지 이거는 정말 태풍이 지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태풍이기 때문에 비 피해도 전국적으로 지금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서울 같은 예. 경우에는 태풍이 멀기 때문에 비 피해가 없지 않을까 예.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그렇겠죠?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 차가운 공기의 제트 기류가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어서 형성된 그 비구름이 지금 많은 비를 쏟아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고 나서도 이 비 피해에 대한 대비 꼭 필요합니다. 제주 일부 지역이 700mm면 1년에 내릴 비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미 그 태풍 흰남노 때문에 내린 셈이 됐는데 앞으로도 각별히 비 피해, 바람 피해, 태풍 해일까지 없도록 유의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태풍특보는 이어갈 텐데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